자, 오늘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사인을 했죠.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상무부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거쳐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비관세 장벽과 환율 같은 것도 함께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2월 4일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30일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4일 전까지 사실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트럼프 관세는 이제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날 주의할 내용 중에 이 트럼프 내용 중에 하나가 대만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메이드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이후에 바로 이 10년물 금리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한껏 올라간 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PPI가 사실 높게 나왔거든요. 전혀 이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었는데, 이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니까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올린 만큼 다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바로 시행하지 않고 4월 1일까지 유예한 것에 일단 시장이 안도를 했다. 협상용이라고 해석을 했다. 지금 관세를 바라보는 시장 해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는 무조건 인플레다 이렇게 반응해서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관세 부과는 경기 둔화다. 이런 내러티브가 힘을 받으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다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 나왔고, 또 관세는 스태그다 이런 내러티브로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여튼 오늘의 해석은 뭡니까 여러분? 관세는 다시 인플레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다시 시장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가 공식화됐지만 시행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10년물 금리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 관측을 하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얘기하기를 반도체를 대만에 뺏겼다. 우리는 미국산 반도체로 AI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전에는 이 벤스 부통령이 프랑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에 나와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AI 주도권을 줄 거다. 미국 AI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로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뭐가 수혜를 받느냐.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상징하는 인텔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 오늘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7% 넘는 상승 보여줬다.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발 투심이 살아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와인과 아일랜드 버터가 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왜냐면 분명히 유럽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차례가 자기들이라는 걸.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이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수입을 하자. 그래서 24년 기준 11월까지 11달간 미국에 수출된 유제품,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생필품 이런 것들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특히 와인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죠. 11월에 미국으로의 와인 선적이 전년 동월 대비 18%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유럽 와인의 물량이 어느 정도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입량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를 미리 내다본 유럽 와인 업체, 버터 업체들은 이미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 내 유통업자들도 미리 주문을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푸틴 간 전화통화 있었고,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많은 버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루블화가 급등합니다. 바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끝날 것으로 본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러시아 증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확실히 시장은 지금 종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젤렌스키는 약간 좀 삐져가지고 왜 트럼프가 푸틴이랑 먼저 협상을 했냐, 우크라이나 없는 평화 협상은 무효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시장은 그다지 젤렌스키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루블화 급등으로 봤을 때 이 전쟁 끝난다에
시장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제 국내장에서는 정말 이 재건주 뜨거웠습니다. UBS 보고서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유럽 주식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그다음에 저가형 항공사 LCC, 라이언에어, 이지젯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와 별도로 진짜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만 보시면 안 되고 유럽 주식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지수만 보더라도 이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 최근 보시면은 미국 증시보다 상당히 지금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유럽 증시 굉장히 가고 있다. 많이 눌렸던 유럽 증시 더 갈 여지 있다. 오히려 경기 침체의 걱정을 뒤로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2000년 이후 유럽 증시의 어떤 상승 그 랠리가 출발이 가장 좋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다. 이런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런 트렌드가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과 함께 유럽 주식의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큰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드만의 유명한 전략가 럼너드 얘기를 하죠. 미국 증시 모두가 지금 수영장 안에 있다. 모두가 시장에 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붐비고 있고 저점 매수세가 힘을 좀 잃고 있다. 이게 지금 1분기 마지막 강세장일 수 있다. 개인 투자자, 연기금, 연초 자사주 매입, 기업 모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주식을 살 주체가 없다. 따라서 조만간 약세 예상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조금 자금을 빼서 여러 이 세계 곳곳으로 유럽 같은 대안도 지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트럼프와 함께 생각할 부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 버핏의 버크셔가 지난주 금요일에 옥시덴탈을 또 샀습니다. 지금도 최대 주주인데 더 압도적인 최대 주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버핏이 옥시덴탈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9년이죠. 당시 옥시덴탈은 앤드루 홀딩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자본 필요했는데 이거를 버핏이 들어와서 채워주면서 인연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2%대 지분 시작했다가 지금은 28% 넘고요. 지금 28.5% 정도까지 지금 추가 매입으로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가는 최근 들어 떨어지고 있지만 버크셔는 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뭐냐? 왜 계속 사냐? 의미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버크셔의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버핏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추가 매입 이거는 버핏이 지금 트럼프의 최근 정책을 충분히 보고 인지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데 결국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미국의 에너지 산업 부활 이거를 버핏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옥시덴탈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매출 보면은 한 70%, 80% 가까이가 미국 내 매출이에요. 거의 이 미국 셰일가스 석유 생산이 주요 매출원이고 텍사스, 뉴멕시코 이런 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엑손모빌, 메이저 중 하나인 엑손모빌은 반대입니다. 미국 내 매출 비중이 한 3, 40대고 나머지 굉장히 다변화된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뒤집어 말하자면 엑손모빌은 지정학적 어떤 이슈에 훨씬 등락이 있고 해외에서 잘 되면 더 잘 되고 해외에서 안 되면 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판이. 여튼 트럼프의 집권으로 미국 내 셰일가스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완화되겠죠.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 아닙니까? 트럼프는 미국 내 생산 늘려야 돼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미국 내 셰일오일 늘리려면 이 채산성을 높여야 되죠. 그러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생산 단가를 더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옥시덴탈이고 미국 내 매출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옥시덴탈이고 앞으로 옥시덴탈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버크셔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더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효자 상품일 수 있다. 버핏은 이런 각도로 트럼프의 당선과 무관하게 지난 몇 년간 계속 지분을 늘려왔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거는 더 되는 패다. 옥시덴탈 가치는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트럼프 패를 보고 추가 매입을 했다. 결국 버핏은 트럼프의 자국 에너지 사업 부흥 스토리가 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결론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